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유고려병원 이 유튜브를 조금 개편을 해가지고 네. 조금 좀 편하게 한번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매번 뭐 그냥 막 병에 대해 설명해봤자 사람들 보지도 않는 것 같고 맞습니다. 재밌게 네. 좀 해보려고요. 어쨌든 뭐 우리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우리 유고려병원은 뭐 뇌혈관 센터하고 심혈관 센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네.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또 뭐 화낼지도 모르겠지만 쌍두마차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간단하게 우리 유고려병원 심장센터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센터장을 맡고 있는 순환기내과 심장내과 의사 김태훈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심장내과에 4분의 과장님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게 지역병원답지 않게 저희 4명이 전부 대학병원 교수 출신들입니다. 쉽지 않은 인력 구성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사람 모으기 되게 힘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2차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술이 다 가능한 병원이라는 점에서 저희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게 있긴 있습니까? 그쵸. 저희가 흉부외과적으로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슴을 열고 마취를, 전신 마취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뭐 수술을 이외에는 시술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웬만한 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이제 흉부외과 백업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 조금 힘들겠지만 나머지 그냥 단독으로 심장내과만 할 수 있는 시술은 다 할 수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희 뇌혈관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경우가 네. 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시술도 좀 어렵지만 가능은 한데 수술을 하는 경우도 좀 있을 그쵸. 수 있고 그래서 네네. 저도 이제 보면 이제 환자분들을 보면 메인 혈관 3개, 뭐 3베슬 디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혈관이 다 막힌 경우에 어떤 이전에 계셨던 우리 병원에 계셨던 그 심장내과 선생님은 무조건 대학병원 가서 수술해야 됩니다 했는데 선생님께서 시술하신 적도 있는 거고 제가 볼 맞습니다. 때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그 최근에 이제 워낙에 기구랑 약들이 좋아지면서 예전에는 전부 수술로만 했던 치료들 실제로 저희가 시술로 많이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좌주간지 병변 방금 말씀하셨던 3개혈관 질환, 당뇨를 동반한 이런 경우에는 미국 애들은 지금도 전부 다 수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과 이탈리아의 연구를 바탕으로 그게 시술이 가능하다는 게 지금 해서 미국 아이들한테 바뀌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워낙 기구가 많이 좋아졌고 그죠? 좋아졌습니다. 실력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네네. 네. 그리고 환자분들이 또 이렇게 전신 마취하고 수술하는 걸 꺼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에 저희가 시술로 많은 부분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저만 해도 네. 예를 들면 좀 혈관이 많이 안 좋아서 수술 권유를 받았을 때 저 웬만하면 시술을 해주면 안 돼요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저희 환자들 중에 아니 시술하고 내일 집에 가실래요? 그렇죠. 아니면 수술하고 일주일 뒤에 집에 가실래요? 그러면 다 수술하고 그렇죠. 시술하고 내일 가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좀 스텐트를 좀 시술로 좀 해주셨으면 어떤가 그런 게 확실히 많이 늘었죠 근데 요새 점점 진짜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시술로 웬만하면 다 커버가 됩니다. 이 유고려병원 2013년도에 이제 처음 뇌혈관 심혈관 센터를 그때 처음 같이 만들었고 원장님께서 뇌혈관 센터는 직접 이제 사람들을 다 뽑았지만 심혈관 센터 좋은 분을 직접 뽑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처음에 이제 세종병원이랑 그쵸. 협업을 했죠. 그래서 거의 4년 했어요, 그죠? 거의 맞습니다. 4년을 해가지고 처음엔 1년마다 세종병원에서 이제 과장님들이 이렇게 파견을 왔었거든요. 딱 선생님이 오시면서 유고려병원만의 이제 심혈관 센터가 세팅이 되지 않았나. 됐죠. 네. 네, 됐습니다. 어떻게 좀 자랑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제가 처음에 시술했던 게 2017년 5월 14일이었습니다. 그때 첫 케이스를 하고 딱 그렇군요. 네. 13년에서 4년간 딱 하고. 그쵸.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미국 1년 중간에 연수 갔다 온 거 빼고 6년 만에 제 개인적으로 400케이스 그리고 전체 다 해서 작년에 저희가 뇌혈관 심혈관 합쳐갖고 총 10,000례를 돌파했었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왔었을 때 아무리 제가 뭐 대학에서 있다 왔습니다 어쩐다 그래도 시술 동의서를 받으면은 한 10분 받으면 시술 날짜 실제로 보면 한 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할 수 있는 시술 건수도 몇 건 안 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 지역사회 하셨던 분들이 옆에 소개하고 소문 내시고 해서 그런지 최근에는 제가 동의서를 받으면 서울 가시겠다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여기서 그냥 하시고 실제로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들 이렇게 환자분들을 이렇게 누구한테 가봐라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렇죠. 딱 7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저희가 조금 심혈관 센터로서 조금 구색을 갖췄다라는 그렇죠. 개인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은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시술 건수도 꾸준하게 한 달에 일정 이상을 갖다가 하고 있는 상태고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 시술이 많아지다 보면 필연적으로 합병증이나 이런 케이스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거를 최소화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자부할 수 있는 게 저희 센터의 그 이런 합병증 발생 이런 것들은 정말로 거의 뭐 대학병원에 못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낮고 수준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심혈관 중재 학회에서
어느 일정 수준의 그 자격 요건을 갖춘 병원들에 한해서 그 인증기관을 발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시술 인증의가 최소한 2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한 사람당 1년에 75건 이상의 반드시 시술을 해야지만 되고 시술이라는 게 이제 스텐트 삽입 같은 그런 어떤 진단적 검사가 아닌 치료적 중개 시술을 갖다가 그렇죠. 75건 이상씩을 해야 되고 저희 영상의학 기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일정 수준을 갖다 갖춰야지만 인증을 갖다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저희 유고려 병원이 김포 지역에서 유일하게 인증 기관을 받았고 그리고 저희가 5년이 지나서 2주기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옆에 병원 못 받았습니까? 거기는 인증의사가 없어서 그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술이 중에서 인증이라는 조건을 갖는 게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 조건을 갖춘 사람이 2인 이상이 있어야지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대학병원이 아니고서는 지역병원들이 인증기관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은 뭐 인증의가 한 분밖에 없고 나머지 분들이 인증의가 아닌 분들 이렇게 해서 인적 구성이 돼 있다 보면 그 요건을 갖다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인증을 못 받는데 저희는 이미 받고 5년이 지나서도 다시 2주기 인증까지 받은 김포 지역의 유일한 심혈관 중재시술 인증기관입니다. 저희도 이제 그 인증이 이제 심혈관 센터 따라서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인증 기관이고 저희도 인증 전문이긴 한데 저희는 아직까지 이게 아주 어려운 상태는 아니에요. 이걸 받는 것 자체가. 저희도 그래서 뇌혈관 쪽으로 인증 기관이기도 하고 아주 뭐 타이트하지가 않아가지고 저희는 뭐 저희도 나름 뭐 4명의 또 인증 그쵸. 전문이긴 네네. 하죠. 보니까 심장내과가 좀 타이트하게 좀 그걸 딱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갈수록 좀 어려워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 그거 짤 때 제가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심혈관 웬만한 진짜 거의 제 생각 제 기준에서는 한 99%는 대학병원 갈 필요 없지 않나.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시술을 하다가 보면은 이거는 반드시 너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흉부외과 백업이 있는 상태 시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상황이 아니면 사실 여기서 다 할 수 있죠. 진짜 그런 경우 진짜 드물지 않습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학회에서도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2차 병원 어디까지 시술할 수 있나라는 주제로 제가 학회에서 발표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선생님들의 말씀이 다 하고 있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만큼 다 하고 있구나라고. 그렇죠. 그랬습니다. 특히 요새처럼 좀 코로나 때 그리고 그죠. 지금 이후에 지금 네네. 대학병원들의 어떤 지금 요새 그것까지 일일이 나열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튼 뭐 지금 이러면서 국민들 환자분들이 확실히 조금 생각이 조금 좀 패러다임 변화가 좀 있지 않나 저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대학병원은 무조건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또 좀 그래도 손쉽게 갈 수 있고 그래도 또 좀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저희 병원 같은 유고려 병원 같은 이런 괜찮은 2차 병원들로 좀 사람들이 조금 약간 발길을 조금 돌리지 않나. 저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좀 들어요.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아마 저희랑 비슷한 과정을 겪지 않았을까 싶은데 대부분의 시술은 다 2차 병원에서 합니다. 그렇죠. 대학병원은 연구 위주로. 그게 아마 보통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일본이 우리보다 뭐 10년, 15년 정도 이렇게 어떤 사회 시스템에 앞서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 단연수 갔었을 때 보게 되면 거기는 대부분의 시술은 당연히 다 국민들이 2차 병원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시술을 받기 위해서 대학병원 간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예. 아니 당연히 시술은 여기서 하는 거지 왜 그걸 대학병원 가나요? 이렇게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진짜 대학병원 쪽에서는 거의 연구 위주로 하고 그렇죠. 뭔가 그런 뭔가 좀 더 큰 사회 공헌을 하는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좀 하고 시술은 2차 병원에 좀 맡기는 약간 그런 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대학에서 나올 때만 해도 사실은 대학 교수들이 2차 병에 나온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었는데 그 이후에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이제는 대학에서 2차 병 나오시는 분들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 흔히 말하는 펠로우십만 마치고 나온 선생님들이 2차 병이 주로 있었다면 지금은 다들 교수를 하셨던 실력 있고 명망 있는 분들이 많이들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런 2차 병원들에서 하는 시술의 그 수준도 굉장히 높아져서 이제는 뭐 대학과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심장을 한 몇 년 늦게 좀 따라가는 편이거든요. 2013년 나왔을 때 이미 심장 선생님들은 좀 나와 계신 분들이 좀 있었지만 맞습니다. 저희는 진짜 거의 전무했었고 그렇죠. 제가 거의 1세대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도 많이 나왔지만 심혈관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이 퍼져 있고 저희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솔직히. 심지어 저희는 보면은 학회에서 이제는 그런 2차 병원 선생님들을 위한 세션을 만들어야 될 정도로 그런 것 이제는 같아요. 숫자가 굉장히
굉장히 많이 저변화돼 있어가지고 이제 학회가 발전을 하려면 대학과 2차 병원이 공존해서 이렇게 뭐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희는 지금 그렇게 많이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한 10년 전만 해도 제가 나올 때 그랬거든요. 유구르병 올 때 펠로 마치 나올 때 거길 가서 네가 코일을 한다고? 뭐 이랬죠. 그랬는데 지금은 뭐 다 2차 병원에서 다 코일 하고 뭐 당연히 심장 스텐트는 뭐 2차 병원이 거의 지금 이제는 루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 중에서도 우리 유구르병원이 거의 뭐 2차 병원 그 수준에서는 최상이 아닌가. 제가 처음 나왔었을 때 학회 등록하려고 했더니 학회 이름에 유고래병원이 없어가지고 병원 이름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가면은 그렇죠. 유고래병원은 당연히 심장 시술하는 병원이라고 이미 전국에 다 알려져 소문이 난. 선생님께서 학회 활동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그렇죠.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뭐 학교 쫓아다니면서 뭐 발표도 하고 패널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유고래병원은 전국 어디를 가도 김포에 있는 심장 시술하는 병원으로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제 지인들 그다음에 가족분들을 실제로 저희 병원에 모시고 오거든요. 추천도 하고. 그래서 뭐 우리 김태원 선생님이나 또 뭐 이현직 선생님, 우리 심장 선생님들한테 환자를 직접 보내가지고 진짜 믿고 받으시면 됩니다. 다 진짜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진짜 우리 가족을 맡길 수 있는 병원이면 충분히 뭐 인정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얼마 전에 제 지인 한 분을 우리 송 센터장님이 코일해 주셨습니다. 아, 또 이거 진짜 우리끼리 또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실제로 아직은 뭐 정확한 정의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요. 우리 국민들이 쉽게 구분하라고 제가 뭐 굳이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은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술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국소 마취나 또는 어떤 국부적인 마취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시술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뭐 사실은 보험에서 어떤 규정 같은 게 조금 있긴 한데 그걸 100% 적용할 수는 없긴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심장에서 하는 시술은 대부분 국소 마취만 하고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통증이 심하다든가 해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아주 드문 경우에는 뭐 정맥 마취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뭐 내시경하고 이런 거 할 때랑 좀 비슷하긴 한데 그런 식으로 정맥으로 마취약을 이렇게 넣어주면서 유지를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국소 마취만 하고 심장은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전신 마취 해도 아무 문제 없지 않나요? 뭐 전신 마취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그런 경우 있어요. 자기는 너무 불안하고 그렇죠.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이거 마취를 해달라. 그럴 때는 뭐 굳이 우리 말하는 기관 삽관할 필요 없이 정맥으로 그냥 주무시는 상태에서 시술을 하는 경우는 있죠. 저희가 심장 박동기 시술 같은 경우는 뭐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뭐 잘 안 되는 경우에는 2-3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니까 수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환자분들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